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오늘 게리 콜이 등판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번가너가 돌아왔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5이닝 3피 홈런 5실점과 5이닝 2피 홈런 4실점에 그쳤던 게리 콜은 오늘 뭔가 보여주겠다는 듯 볼티모어를 상대로 올 시즌 최고 구속에 해당되는 평균 97.3마일의 강속구를 던졌는데요. 실제로 4회까지 13명의 타자를 상대로 안타 하나만 허용하고 무려 9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6회 선두타자로 나선 DJ 스튜어트에게 홈런을 맞습니다. 스튜어트는 2타석 전까지 올 시즌 17타수 무안타를 기록 중인 타자였는데요. 문제는 게리 콜이 실책으로 인해 이닝이 종료되지 않은 2사 1루에서 볼넷, 안타, 2루타로 넉 점을 더 내주고 6회에만 5실점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6이닝 10K 5실점 1자책 패전을 아는 콜은 3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요. 물론 넉점이 비자책이긴 했지만 2사 1루에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넉점을 더 내줬다는 건 에이스답지 않은 피칭이었습니다. 게리 콜은 이로써 올 시즌 51이닝 13피 홈런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반면 애틀란타 맥스 프리드는 현재 50이닝에 피홈런이 제로입니다. 번가너의 복귀전도 신통치 않았는데요.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5년 8,5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싶었던 번가너는 그러나 4경기에서 3패 평균자책점 9.35에 그치고 부상자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온 번가너는 공교롭게도 샌프란시스코 원정 경기에 나섰는데요. 번가너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한 경기에서 2회 에반 롱고리아와 데린 러프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는 등 4이닝 72구 2피 홈런 2실점으로 좋아졌다는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포심 평균 구속도 88.7마일로 앞선 경기들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기록인 평균 91.4마일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번가너는 올 시즌 5경기 성적이 4패 평균자책점 8.44가 됐습니다. 오늘은 마에다에게도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빅터 레이에스에게 리드오프 홈런을 맞은 마에다는 이후 6회를 마칠 때까지 18타자 연속 범타를 이어가는데요. 또한 8개의 삼진을 잡아냅니다. 하지만 마에다는 7회 첫 두 타자를 볼넷과 안타로 내보낸 후 교체됐고 그 두 명이 모두 홈을 밟으면서 6이닝 3실점에 그쳤습니다. 마에다는 다행히 팀이 역전승을 거둬 패전을 면했지만 평균자책점이 류현진보다 0.02가 낮았던 2.53에서 2.77로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메리칸 리그 평균자책점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쉐인 비버가 1.20으로 1위, 댈러스 카이클이 2.42로 2위, 어제 7이닝 8K 2실점을 기록했던 딜란 번디가 2.49로 3위, 그리고 류현진이 2.51로 4위인데요. 내일 캔자시티전에 나서는 카이클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류현진은 3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리그에서 2점대 평균자책점 투수는 8명뿐입니다. 작년 시즌이 끝난 후 팬그래프는 FA 선수들의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1위는 게리 콜, 2위는 앤서니 랜돈, 3위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4위는 조시 도널슨, 5위는 옵트아웃을 선언할 경우에 JD 마르티네스, 6위는 야스마니 그랜달, 7위는 마르셀 오스나, 8위는 메디슨 번가너, 9위는 제길러, 10위는 디디 그레고리우스였습니다. 이는 팬그래프가 계약 이후의 활약을 고려해서 매긴 순위였는데요. 류현진은 닉 카스티아노스와 댈러스 카이클에 이어 13위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순위였는데요. 반면 ESPN은 앤서니 랜돈이 1위, 게리 콜이 2위, 스트라스버그가 3위, 제길러가 4위, 류현진이 5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게리 콜, 번가너, 류현진은 돈값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1승당 연봉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승리기여도 계산법에 따르면 한 시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벌어들인 승리기여도를 모두 합치면 1000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야수와 투수가 57대 43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야수가 투수보다 14를 더 가져가는데요. 이는 수비 시 투수와 야수의 책임을 86대 14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받은 연봉의 총합을 승리기여도 1000으로 나누게 되면 승리기여도 1.0당 연봉이 계산됩니다. 이는 매년 큰 폭으로 오르다가 최근에는 선수들의 연봉 상승세가 멈추면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승리기여도 1.0당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은 83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660만 달러인 선수는 승리기여도 2.0을 기록하면 돈값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해 연봉이 60만 달러였던 벨린저는 승리기여도에 따르면
6,220만 달러치 활약을 했습니다. 본인의 몸값보다 6,160만 달러를 더 벌어들인 건데요. 반면 지난해 푸울스의 연봉은 2,8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푸울스는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0.4를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마이너스 300만 달러치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에인절스가 푸울스의 악성 계약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 지난해 3,630만 달러를 받은 트라웃이 6,920만 달러치 활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푸울스와 트라웃의 연봉을 더하면 6,480만 달러가 되고 푸울스와 트라웃의 승리 기여도를 돈으로 계산하면 6,620만 달러가 되니까 그래도 둘을 더하면 플러스 140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팀이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없겠죠. 다저스가 배츠에게 12년 3억 6,500만 달러, 연평균 3천만 달러 계약을 준 것도 지난 4년간 배츠가 연평균 6,130만 달러치 활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배츠는 올해도 현재까지 1,890만 달러치 활약을 함으로써 162경기를 기준으로 하면 7,550만 달러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이 돈값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까요? 지난해 류현진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4.8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다저스로부터 1,790만 달러를 받은 지난해 그 2배가 넘는 3,830만 달러치 활약을 해냈습니다. 팬그래프가 예상한 올 시즌 류현진의 승리 기여도는 1.1이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8경기 만에 벌써 1.3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류현진은 2천만 달러 연봉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상 시즌에 37%만 치러지다 보니 올해 실수령액은 740만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지금까지 얼마치 활약을 했을까요? 승리기여도 1.0당 830만 달러에 대입하면 1,080만 달러로 이미 류현진은 승리기여도상으로 본인의 연봉을 초과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반면 올해 연봉이 3,600만 달러였던 게리 콜은 실수령액이 1,332만 달러인데요. 하지만 승리기여도가 0.6이다 보니 지금까지 540만 달러치 활약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번가너는 마이너스 0.5로 지금까지 마이너스 412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류현진이 현재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한 것일 뿐이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더하면 류현진의 활약은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토론토가 잔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토론토는 류현진 경기에서 3개의 주루 실수가 나온 후 클럽하우스에서 최고 참인 케일럽 조셉이 다시는 주루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창하면 모든 선수들이 따라 외치는 의식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게레로가 황당한 홈 횡사를 당하는 등 주루와 수비에서의 실수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토론토는 그런 실수들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는데요. 올 시즌 양키스가 보스턴을 상대로 7전 전승인 반면 토론토는 오늘 경기를 패함으로써 4승 5패가 됐습니다. 양키스도 오늘 볼티모어에 패하면서 토론토는 동부지구 공동 2위이자 포스트 시즌 8번 시드를 유지했는데요. 이대로 시즌이 끝나게 된다면 토론토는 템파베이와 1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김광현 선수의 부상 이탈에도 시카고 컵스와 더블헤더를 모두 승리한 세인트루이스는 마이애미를 제치고 7번 시드가 됐는데요. 세인트루이스는 만약 8위를 하게 되면 1라운드에서 다저스를 만나야 합니다. 아쉽게도 내일 김광현 선수의 등판이 취소됐지만 제이콥 디그론과 에런 놀라의 선발 맞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가 등판합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